초라해도 너를 믿어 나를 믿어 우리는 서로를 믿고 있어. 심장의 소리를 느껴봐. 힘겹게 접어놓았던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잠시 후 월드컵 특집 럭키 주가 1, 22 방송됩니다. 여기는 미엘TV 유재영의 텔레비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월드컵 특집 럭키 주가 1, 20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6% 가까이 하락하여 8,400대로 밀어났으며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 대비 519.09포인트 내린 8,411.21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전장 대비 117.11포인트 내린 8,813.18로 출발한 뒤 점차 하락폭을 확대해서 한때 8,126.84까지 폭락했으며 이에 오전 11시 15분쯤 매도 사이드카가 또 12시 10분쯤엔 서킷 브레이커가 차례로 발동됐습니다. 유가 증권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지난 23일 이후 불과 사흘 만이며 서킷 브레이커는 이날까지 총 11번 발동됐고 이 중 올해 발동 건수는 5건에 달합니다. 지수가 2,000원 출렁이면서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장중 94.04까지 오르기도 했으며 종가는 전 거래 대비 2.5% 하락한 92.71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8조 1,710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방어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조 6,420억원, 3조 8,688억원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했으며 외국인은 코스피 200 서밋시장에서는 6,470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또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보단 10.7원 내린 1,532원을 나타냈으며 코스피는 최근 두 거래일간 상승한 데 따른 부담에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종합지수가 내리면서 하락 출발했습니다. 애플이 메모리 등 부품 비용 상승을 이유로 맥북과 아이패드 가격 인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6% 넘게 내린 영향이며 오픈 AI가 상장을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가 나오면서 하락폭은 더욱 확대됐습니다. 오픈 AI에 출자한 소프트뱅크 주가가 이날 오전쯤 1분 목표 증시에서
크게 추락된 영향으로 파악되며 한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이 주가 급락 배경으로 반도체 가격 부담으로 제품 가격을 인상한 애플 등 빅테크의 부진과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오픈 AI 기업 공개 연기 가능성을 꼽으면서 둘 다 AI 및 반도체 쏘림에 대한 부담이라고 말했으며 한 키움증권연구원도 반도체 쏘림 현상 및 그에 따른 수급 변동성 확대가 오늘의 급락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면서도 메모리 수요 감소 우려는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시가총액 상위주 50위권 내 상승한 종목은 하나도 없었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SK스퀘어와 삼성전기 등 그간 지수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또 코스피 상승 종목 수는 111개, 하락은 780개, 보합은 24개였으며 업종별로 증권, 전기전자, 기계장비 등 대부분이 하락했고 의료정밀기기만 오랐습니다. 또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36.44포인트 내린 852.37로 거래를 마쳤으며 지수는 전장보다 3.38포인트 내린 884.44로 출발 뒤 하락폭을 확대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418억 원, 3,081억 원 순매수한 가운데 개인은 6,683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시총 상위주 중에서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등이 내렸고 워릭 IPS, 이오테크닉스, PSK 등 장비주 등은 올랐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의 상승 종목은 220개, 하락 종목은 1,470개, 또 신계는 보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월드컵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조별리그 A조 3위로 밀어난 한국 축구 대표팀이 32강 진출 경쟁에서 한 계단 더 밀어났으며 에콰도르가 이른바 전차 구단 독일을 상대로 예상 밖의 짜릿한 역전승을 이루며 한국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2조 3위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에콰도르는 오늘 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2조 마지막 3차전에서 독일을 2대1로 이겼으며 이로써 조별리그 성적 1승 1무 1패를 기록한 에콰도르는 승점 4대4서 2조 3위를 차지했습니다. 에콰도르는 이날 기준 12개 조 3위 팀 가운데 1위로 올라서며 32강 진출을 확정했으며 또 A조에서 1승 2패로 승점 3을 얻는 데 그친 한국은 각조 상위 중 3위 팀, 각조 3위 중 상위 8개 팀이 주어지는 32강 진출권 경쟁에서 또 밀어나며 다른 조의 경기 결과를 마음 졸이며 지켜봐야 하는 처치가 되었습니다. 네, 독일과 에콰도르는 전반 이른 시간부터 한 골씩을 주고받았으며 경기 시작 2분 만에 프로디안 비르츠의 패스를 받은 리노이 자네가 시원한 왼발 슈팅으로 골망 왼쪽 하단을 흔들며 독일이 먼저 포문을 열었으나 에콰도르는 7분 뒤 승부 균형을 맞췄으며 페드로 비테가 페이스 은메차의 공을 가로채 닐손 앙골에게 연결했고 앙골로가 페널티 지역 외곽에서 정관 슈팅으로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팽팽하던 흐름은 후반 32분쯤 에콰도르 쪽으로 기울었으며 코너킥 상에서 케빈 로드리게스가 머리로 넘겨준 공을 몬전의 곤사르 플라타가 만의 노열 골키퍼 앞에서 발끝으로 밀어넣으며 역전극을 완성했습니다. 또 에콰도르 입장에서는 변화 끝에서 이겨낸 기적이었으며 조별리그 1차전 코트디 부아르전 0대1 패배, 2차전 키라스오전에선 1대1 무승부로 탈락 위기에 직면했던 에콰도르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던 최종전에서 독일을 무너뜨리는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는 순간 에콰도르 선수들은 그라운드에 엎드려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고 관중성에 가득 메운 팬들 역시 감격의 눈물바다를 잃었습니다. 에콰도르가 월드컵 토너먼트 5도 무대에 오르는 쾌거를 이룬 것은 한일 대회 16강 진출 이후 무려 24년 만이며 동시간대 미국 필라델피아 스타디움에서 열린 같은 쪽 경기에서는
코트 디부아르가 퀴너스를 2대0으로 제압했으며 코트 디부아르는 2승 1패를 기록하며 독일과 승점의 동률을 이뤘지만 승전승 원칙에서 밀려 조 2위로 32강에 진출했습니다. 이날 경기 앞서 이미 2조 1위를 확정한 독일은 한국이 30강에 오를 경우 32강전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는 나라 중 하나이며 이번 대회에서 월드컵 본선 무대를 처음 밟은 키라소는 앞선 에콰도르전에서 상대 슈팅 28개를 막아낸 골키퍼 엘로이 룸의 눈부신 선방에 힘입어서 0대0 무승부라는 이변을 연출하기도 했지만 최종 4위로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또 코트디부아르는 니콜라 페페의 멀티골로 승리의 세기를 박았으며 전반 10분 키라소 수비진이 공을 제대로 걷어내지 못한 틈을 타 안 디오망데가 공을 탈취했고 골라인 부근에서 중앙으로 내준 패스가 페페가 가볍게 마무리하며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또 후반 19분에 이브라임 상가레의 정견 침투 패스를 받은 페페가 눈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골대 왼쪽 3등을 꿰뚫으며 멀티골을 완성했습니다. 또 코트디부아르 역시 이번 대회에서 새 역사를 작성했으며 2006년, 10년, 14년 세 차례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고도 매번 조별리그의 벽을 넘지 못했던 코트디부아르는 사상 처음으로 토너먼트 진출에 성공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주와 파라과이가 비기어서 승점을 나눠 가지는 바람에 한국은 32강 진출을 다투는 조 3위끼리 경쟁에서 다시 한번 한 계단 내려앉았습니다. 호주와 파라과이는 오늘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스타디움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D조 3차전에서 득점 없이 비겼으며 이로써 호주와 파라 공동 개최국 미국에 이어서 조 2, 3위 자리를 나눠 가졌습니다. 호주와 파라과이는 골득실 차로 순위가 가렸으며 이번 대회에서는 12개 조 1, 2위뿐만 아닌 조 3위 중 상위 8개 팀에도 32강에 나설 수 있으며 승점사를 획득한 파라과이는 조 3위 중 최소 8위 안에는 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 미국은 이날 튀르키예에 2대3으로 지며 2승 1패로 조별리그를 마쳤습니다. 이미 타락이 확정됐던 튀르키예는 뒤늦게 첫 승리를 거뒀으며 미국은 B조 3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다음 달 2일쯤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스타디움에서 32강을 치르게 됩니다. 또 호주는 G조 2위와 다음 달 4일 미국 데러스 스타디움에서 16강 진출을 다투며 이날 호주와 파라과이의 무승부로 A조에서 1승 2패로 3위에 그친 한국은 3위팀 경쟁에서 6위로 밀어났습니다. 이날 조 2위 호주는 물론 파라과이도 비기기만 해도 조 3위로 32강에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두 힘겹게 경기를 펼쳤으며 호주가 점유율을 놓치며 경기 주름을 주도하긴 했지만 파라과이의 두꺼운 수비 때문에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슈팅 수에서 호주는 12대 7로 앞섰지만 유효 슈팅에 5개 그칠 정도로 공격이 날카롭지는 못했으며 파라과이는 유효 슈팅이 후반에 나온 2개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과 튀르키예의 경기에서는 튀르키예가 승전가를 불었으며 두 팀의 이니 순위가 확정된 상황에서 이날 맞붙었습니다. 미국은 경기 시작 3분 만에 기선을 제압했으며 상대 왼쪽에서 시베스천 버홀터가 차오리 코너킥을 골지역 오른쪽에 있던 오스턴 트러스티가 잡아놓고 왼발 슛으로 골문에 꽂았습니다. 또 튀르키예가 곧바로 승부를 원점으로 쫓았으며 전반 10분 바라시 알페르 이일마즈가 페널티 쪽 오른쪽에서 내준 공을 아르다 퀼러가 이어받아서 골문 정면에서 침착하게 왼발로 마무리했으며 튀르키예의 이번 대회 첫 득점이었습니다. 또 전반 29분 미국의 코너킥 기회에서 마크 맥켄지의 득점이 오프사이드 취소돼 감스름을 쓸어내긴 튀르키예는 전반 31분 역전에 성공했으며 짧은 패스 연결로 미국 수비를 허문 뒤
에른 엘마르가 페널티적 안 왼쪽 엔드라인 부근에서 중앙으로 찔러준 공에 오르큰 퀘르치가 왼전에서 오른발을 갖다 대며 추가골을 만들었습니다. 전반을 1대1로 끌어간 채 마친 미국은 후반 4분 버후터의 어뢰슛으로 다시 균형을 맞췄으며 버후터가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오른쪽 발로 슈팅한 공이 낱개가로 골문 왼쪽으로 나아가더니 살짝 떠오르면서 골망을 추렸습니다. 버홀터는 이날 한 골 한 도움을 기록했으며 미국은 후반 28분 리카르도 페필 오버헤드킥을 빗맞은 뒤 크리스탄 프리식의 발에 맞은 공이 골키퍼 손에 스쳐 골대 맞고 나오는 아쉬운 순간과도 마주했습니다. 또 이후 추가 시간이 8분째 흐르던 후반 53분 칸 아이안의 극적인 결승골이 터져 양팀의 희비는 가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날씨 대신에 32강 진출 확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제축구연맹 북지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조일전 끝에 조 3위에 머문 한국의 32강 진출 가능성이 하루 만에 크게 쪼그라들었으며 오늘 열린 3개의 조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조 3위가 모두 한국보다 우위를 점했기 때문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어제 열린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대회 조별리그 A조 3차전에서 0대 패배를 당해서 1승 2패로 조 3위에 처친 채 조별리그를 마쳤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12개 조 1, 2위뿐만 아닌 조 3위 중 상위 8개 팀도 32강에 나눌 수 있으며 자력으로는 32강 진출을 결정지게 못한 한국은 조 3위로라도 30강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 남은 조의 경기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이날 DEF조 3차전이 모두 끝난 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디애슬레틱은 한국의 32강 진출 확률을 68%로 낮췄으며 이 매체는 한국이 남아공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음에도 전날에는 32강 행 가능성을 94%로 높여봤는데 하루 사이 크게 줄었으며 통계점은 오타도 전날 87.75%에서 하루 만에 53.24%로 한국의 32강 행 가능성을 조정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32강 진출 가능성은 작지 않으나 우리 대표팀 선수단이나 팬들 속은 타들어가며 절반인 6개 조가 조별리그를 마친 오늘 현재 한국은 조 3위 중 6번째입니다. C조 3위 스코틀랜드에는 골득시 차에서 앞서 순위가 위며 그러나 아직 3차전을 치르지 않은 A조의 3위 크로아티아와는 승점이 같으나 다득점에서 밀려서 순위가 아래입니다. 한국은 이미 스코틀랜드를 제쳤기 때문에 이제 최소 3개 조 3위에만 우위를 점하면 32강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열린 세계조 경기 결과에 따라 이날 32강 진출 확정할 수도 있었으며 그러나 D조 파라과이, E조 에콰도르, F조 스웨덴이 나란히 1승 1무 1패로 승점차를 쌓아 한국보다 높은 순위에 오르는 바람에 오히려 한국의 32강 진출 확률만 줄어들었습니다. 파라과이는 호주와 득점 없이 비겼고 에콰도르는 강호 독일을 2대1로 무리쳤고 스웨덴은 일본과 1대1로 맞섰습니다. 현재조 3위 중 32강 진출 확정한 나라는 스웨덴, 에콰도르 그리고 B조의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이며 파라과이도 디애슬레틱과 오타 모두 99% 이상을 제시할 정도로 32강 합류가 거의 확정적입니다. 한국은 이제 내일과 모레 6개 조 3차전에서 3개 조 3위를 제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내일 열릴 G조의 경우 현재 조 3위는 벨기에나 조 1위 이집트가 2위 이란을 꺾으면 3위는 한국보다 아래에 놓이며 벨기에는 최하위 뉴질랜드와 격돌합니다. H조에서도 역시 현재 3위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대결을 앞둔 카보베르데이나 1위 스페인이 우루과이를 상대로 승리하면 한국이 좋으며 I조에서는 나란히 2연패를 당한 3위 세네갈과 4위 이라크가 맞붙는데 두 팀이 비기거나 세네갈의 2골 차 이상의 승리를 거두지 못해야 합니다. 이라크는 세네갈에 5골 이상 승리야 한국을 앞설 수 있으며 만약 세계조 3위 중 한 팀이라도 한국보다 우위를 점할 경우 홈면부후의 32강 여부는 이번 대회 조별리그 마지막 날인 모레쯤에 가려지게 될 전망입니다.
네, 어쨌든 우리나라 한국 대표팀이 이렇게 또 열세를 또 이루어지게 되면서 일단 오늘 3차전 치는 세계조 3위 모두 한국의 우위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32강 진출 확률이 거의 절반 정도로 떨어졌다는 것인데 일단 32강 진출 어떻게 될지는 적어도 내일이나 모레쯤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이 될 텐데요. 우선 내일은 어떤 경기가 치러지는지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지만 일단 G조 경기인 경우 벨기에와 이집트 경기가 치러지고 또 일단은 또 이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G조 경기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고 H조 같은 경우도 현재 3위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카보베르데를 대결 앞두는 상황이고 반면에 또 스페인 대 우루과이도 우루과이에서 스페인이 승리를 한다면 한국에 좋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 I조에서는 일단 세네갈 대 이라크 경기가 같이 치러지게 될 텐데 비기거나 아니면 세네갈이 두 골 차 이상의 승리를 해야 일단 한국이 앞설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적어도 무대까지는 한국의 32강 상황이 좀 더 변덕스럽게 이루어질 거니까는 잘 참고해서 조별리그 경기 끝까지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월드컵 소식 특집으로 인해서 날씨를 전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날씨는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예정이니까는 시청자분들께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월드컵 경기 결과는 럭키도 진행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상으로 오늘 럭키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는 잠시 뒤 럭키도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월드컵 특집 럭키 주가 1, 20 이어갑니다. 네, 지금부터는 럭키도로 진행합니다. 진행에 앞서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저희는 1에서 20까지의 숫자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씩 추첨을 하고 그 결과를 1등과 2등으로서 나눠서 추첨을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일단 추첨은 이렇게 진행되고요. 먼저 1등은 오늘의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4개를 더해서 200으로 나눈 후 20씩 나눠 빼고 또 소수점까지 제거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숫자가 나올 텐데요. 그 숫자를 1등으로 당첨시킵니다. 그리고 2등 보너스는 1등과는 동일하지만 대신 코스피 200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6개를 다 더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6개를 더한 후 200으로 나누고 20씩 나눠 빼고 또 소수점까지 제거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잠시 후에는 1등과 2등 보너스에 대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오니 잘 듣고 많은 당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벤트 어떻게 진행하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바로 럭키주가 1, 20 예측 이벤트입니다. 어디서 확인 가능하냐고요? 바로 저희 게시판에 나와 있습니다. 게시판에 가셔서 럭키주가 예측 이벤트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그냥 댓글에 달아주면 됩니다. 다만 댓글을 달 때 몇 가지 규칙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마감 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할 때마다 막을 내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언제 마감하냐면 바로 개장날 저녁 6시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즉 6시 이전에 참여를 했을 경우 당일 추첨이 인정된 반면 그 시간 이후에 참여를 했을 경우 다음 날에 추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벤트 마감 시간은 매 개장날 저녁 6시니까는 잘 참조해서 저녁 6시 이전에 참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을 달 때 좀 올바르게 달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에서 20이고 그 중에서 한 개만 적어야 참여가 인정이 됩니다. 부적절하게 적거나 여러 개 이상으로 적을 경우 참여가 인정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에서 20만 적고 한 개만 적어야 인정되니까요. 이 점 참조해서 천천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럭키주가 1, 20 예측 이벤트는 앞으로도 진행될 예정이오니 시청자분들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추첨을 진행할 건데 어떻게 진행하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위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단위가 바뀌는데요. 우선 우리는 거래량하고 거래대금 중심으로 계산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단위가 바뀌어지게 되고요. 일단 거래량은 1000주에서 10,000주로 바꿔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맨 오른쪽에 있는 숫자 하나가 없어지게 되고요. 거래대금도 100만원에서 억원 단위로 바꿔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맨 오른쪽에 있는 숫자 2개가 없어지게 될 전망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계산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코스피의 거래량부터 차례대로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순서대로 전해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참조해서 어쨌든 많은 당첨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한 번만 전해드립니다. 한 번만 전해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추첨할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6월 26일 럭키 주가 1, 20 추첨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코스피의 거래량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거래량은 51,847만 주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의 거래대금입니다. 코스피 거래대금 53만 9,975억 원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거래대금입니다. 코스닥의 거래대금은 72,878만 주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코스닥의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은 82,466억 원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이 됐고요.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이제 4개를 다 더하면 얼마가 될지 이거는 저희가 계산해 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은 기다리는 동안 얼마라고 나왔을지 예측하시면 되는데요. 예측 방법은 그냥 실시간 채팅방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시청자분들은 실시간 채팅방에 적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얼마가 나왔는지 직접 적으시면 됩니다. 다만 좀 몇 가지 규칙을 알아봐야 할 텐데 일단 초기 힌트를 보면 6자리 수입니다. 6자리 수인데요. 6자리 수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계산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결과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적으셨는지 좀 하나도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정답을 힌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힌트는 얼마냐면 바로 74만 대입니다. 74만 대인데요. 74만 얼마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는 몇 초 좀 넣어준 뒤에 그 다음에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결과는 74만 7,166입니다. 74만 7,166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 값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일단 오늘 값은 74만 7,166이 됐습니다. 이 값이 됐고요. 이제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면 우선 200을 나눌 겁니다. 200으로 나누면 몇이 될까요? 바로 3735.83입니다. 이 값인데 그런데 여기서
20을 몇 번 빼야 하는 거가 다릅니다. 일단 20을 몇 번 빼냐? 186번씩 빼게 됩니다. 그러므로 186 곱하기 20은 3720, 즉 3720을 빼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값에 3720을 빼면 15.83입니다. 하지만 또 소수점도 있기 때문에 소수점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수점까지 제거를 하면 오늘 당첨 숫자는 바로 15, 즉 15층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15층이 당첨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당첨 숫자는 15, 즉 15층이 됐습니다. 15층 맞춰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2등 보너스, 즉 코스피 200에 대한 추첨이 진행됩니다. 2등 보너스도 한 번만 전해드릴 테니까는 2등 보너스도 잘 듣고 많은 당첨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등 보너스에 대한 추첨도 진행하고요. 먼저 2등 보너스의 거래량부터 살펴봅니다. 2등 보너스 거래량은 2273만 주입니다. 자, 다음은 2등 보너스의 거래 대금이죠. 거래 대금은요, 50만 2198억 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등 보너스까지에 대한 추첨도 진행됐고요. 이제 6개를 다 하면 얼마가 될지 이것도 저희가 직접 계산해 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은 기다리는 동안 또 댓글에 작성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이번에는 7자리 숫자로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작 숫자는 1이고 그 숫자 외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시작 숫자는 1, 그리고 7자리 수 이렇게 적으시면 되니까요. 어쨌든 알맞게 적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 기다리면서 얼마가 나올지 적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계산한 뒤에 일단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 힌트를 보여드릴 텐데 힌트는 얼마냐면 126만 대입니다. 126만 대인데요. 그거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즉 126만 얼마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몇 초 더 준 뒤에 그 다음에 바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얼마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득 보너스까지 합한 결과는 바로 126만 9,637입니다. 네, 126만 9,637이 나왔습니다. 이 값이 됐고요. 일단 먼저 200으로 나눕니다. 200으로 나누면 6,348.185입니다. 네, 6,348.185가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네, 무엇을 할 거냐? 일단 20씩 나눠 뺍니다. 20을 몇 번 빼냐면 317번 뺍니다. 그러므로 317 곱하기 20은 6340, 즉 6340을 뺍니다. 그러므로 그 값에 6340을 빼면 8.185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수점이 있기 때문에 네, 소수점을 제거해야 하죠. 그러므로 네, 소수점까지 제거를 한다면 2등 보너스의 당첨 숫자는 바로 8, 즉 8층입니다. 이렇게 해서 2등 보너스는 8층이 당첨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첨이 모두 네, 종료가 됐는데요. 이제 여기서 네, 오늘 결과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당첨 결과입니다. 1등은 15층이고 2등 보너스는 8층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15층과 8층 맞춰주신 분들께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월드컵 조별리그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일단 네, 오늘 경기 어떻게 됐는지 좀 일단 풀 버전으로 네,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로 D조, E조, 그리고 F조 경기가 치러졌는데요. 일단 5시에 치러졌던 히라소 대 코트디부아르에서는 2대0으로 코트디부아르가 이겼고, 앞서 뉴스에서 전해졌던 에콰도르 대 독일에서는 2대1로 에콰도르가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또 F조에서는 네덜란드 대 튀니지에서는 3대1로 네덜란드가 이겼고, 또 F조 3차전에 속했던 일본 대 스웨덴에서는 1대1로 네, 비겼습니다. 또 파라과이 대 호주에서는 0대0으로 마무리가 됐고, 그 마지막으로 튀르키예 대 미국에서는 3대2로 튀르키예가 기적적인 승리를 네,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D조, E조, 그리고 F조에 대한 조별리그도 마감이 됐습니다만, 네, 좀 안타까운 소식이 우리나라에게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 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라운드들 32강 진출 확률이 몇 프로가 되는지 저희가 짚어드리자면 52.5%로 네,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바로 3위 간의 조순입니다. 각종 3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표팀은 지금 6위에 속해 있는데 9위까지 떨어지게 되면 네, 탈락이 거의 확정이 네, 됩니다. 아무튼 네, 9위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께 조금만 주의해 주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아직까지 32강 진출 여부는 네, 일단 조별리그 끝까지 경기 끝까지 잘 지켜봐야 할 텐데요. 일단 조별리그 경기 마지막 경기 결과 마지막 경기 좀 자세히 살펴드리자면 일단 새벽 4시에는 세네갈 대 이라크 그리고 노르웨이 대 프랑스 경기가 치러지겠고요. 또 9시에는 우루과이 대 스페인 그리고 카보 베르데 대 사우디아라비아가 치러집니다. 그리고 정오쯤에는 뉴질랜드 대 벨기에 그리고 이집트 대 이란 경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모레인 휴일에는 6시에 파나마 대 잉글랜드 또 크로아티아 대 가나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시 30분에는 콜롬비아 대 포르투갈, 또 콩고 민주공화국 대 우즈베키스탄이 치러지고요. 마지막으로 휴일 11시에는 요르단 대 아르헨티나, 또 알제리 대 오스트리아 경기가 치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또 32강전이 치러질 텐데, 먼저 월요일 새벽 4시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 캐나다 경기가 치러지게 될 전망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이번 주말까지는 32강에 진출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32강전이 치러지면서 남은 32강 경기에도 많은 성사가 기대게 될 수 있을지 좀 관심이 쏟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아무튼 조별리그 경기 마지막 날까지 얼마 남았으니까는 주말 동안 끝까지 잘 보셔서 우리나라가 32강에 진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럭키조가 120도 우리나라 대표팀을 항상 응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대표팀에 많은 응원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6월의 마지막 주말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번 주말만 지나면 다음 주는 7월의 첫 주말이 됩니다. 이번 주는 6월의 마지막 주말이니까요. 6월의 마지막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26일 월드컵 특집 럭키조가 1, 20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초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